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바로 그 전에 또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할 때 그것의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김성태 그 쌍방울에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 그것을 국정원이 이미 감지를 하고 그럼 보고서 2급 보고서까지 만들어냈었고 그거를 검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방북을 하는 방북 대가로 800만 달러를 썼었던 것처럼 몰아갔던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인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판사들이. 지금 기소 이후에 1심까지 오는 데만 1년 8개월 정도 그렇죠.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선고에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게 대북 송금 혐의의 유무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 사용처. 인 거죠. 근데 그 뉴스타파에서 말한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용처가 굉장히 뒤늦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서 선고 연기를 저는 하거나 조금 더 심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 바로 그냥 일정대로 가는 것을 보고 이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역으로 검찰의 주장도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변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판사가 뭐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게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을 자 이제 예를 들어 판사가 이제 선고해서 넣을 건지 저는 매우 궁금하죠. 어떤 지점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방북대가로 이익과 30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진술을 두 사람이 했는데 김성태는 주가 조작범으로 몰리는 것이 워낙 형량이 크니까 그렇죠. 아예 덤태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판사가 어떤 연결고리로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것을 한 사람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죄가 성립이 됩니까?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진술에 의존해 있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는 어떤 목적성, 의도성이 보인다. 거기다가 대북 관련된 국정원의 이야기 그 보고서는 서류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거는 검찰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재판부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 이재명이가 돈 사람이 아니고는 300만 달러 갖다 주고 내 방북해서 대통령 해먹을 테니까 너가 내 대신 갖다 주라. 이렇게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이게 가능한 이게 가설입니까? 실제로 가능한 가설입니까?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나. 그죠. 예를 들어서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북의 의사 정도는 전달할 수 있고 지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다. 강원도지사도 했죠. 과거에 경남도지사도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 라인을 찾아서 안부수 같은 사람한테 야 농업 협력하자. 그 시기가 그런 시기였어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경제 문제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국가 차원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본물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도 광물질 개발하러 간 사람 아니에요. 야, 네 돈 300만 달러 갖다 주고 나 방북 좀 받아줘.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것을 그 흔적을 가지고 결국 이재명과 연관이 있을 테니까 이재명을 잡아 넣자. 어떻게 잡아 넣을 거냐. 진술 확보하면 된다. 김성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면은 그 사람은 회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증거 하나를 잡은 게 이제 이화영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엮어 넣는데 어떻게 재판부가 오늘 선고해서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진술 빼고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인 것이고 진술이죠 다. 사건의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판결에 나야 되는 건 이화영의 혐의인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인 것인데 그 혐의는 김성태가 이 대북 송금을 할 때의 공모를 했느냐인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 그리고 공모라는 것을 했느냐가 결정적인 거고 공모를 한 의도와 그다음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논리를 구성한 것인데
그 논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예를 들면 대북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써야 될 비용을 대납한 성격인 것이고 예. 그 대납한 것을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뭐 되돌려 받으려고 한 것인지 다른 형태로 사업권을 따가지고 되돌려 받으려고 한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검찰의 이 만들어 놓은 기소의 이 논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죠. 기소한 것의 내용의 논리지 않습니까? 요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논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논리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되는데 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거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검찰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 논리 외에 이화영 부지사 측의 방어 논리나 이런 것은 사실 뭐 변호인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어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검찰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핵심은 그거네. 유죄가 나도 우리가 뭐 의도나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다 이게 점선이니까 이 판결문으로 뭐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유죄가 나도 이화영이 어떤 혐의로 유죄가 나느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좀 구체적으로 봐야 그걸 뭐 되는 게 확정적으로 뭐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판결문에 뭐 어느 정도의 판단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요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건 이미 본격적이지만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로 넘어가느냐 요게 이제 고비가 되겠죠. 근데 이화영이 뭐 뇌물을 받고 부지사로서 그냥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일탈적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관한 유죄는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판결문을 볼 때 나중에 그리고 판결문이 나온 기사를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죄가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네. 것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그렇지. 자, 뇌물은 유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북 송금에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도 유죄일지 무죄일지 전 모르겠어요. 자, 그럼 공모를 했다는 게 유죄가 된 것이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아마도 오늘부터 언론은 자, 대북 송금 과정에서 김성태와 공모를 했다는 게 유죄가 되는 순간 봐라 이거 이재명하고 엮였네. 이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경기도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판결 내용 중에 예. 공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이제 공모는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의 공모가 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고 보고를 받았고 했느냐 이제 이 문제가 혹시 판결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지금 판사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니다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허구성이나 또는 상상력을 동원한 검찰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1심에서 판사가 그렇게 결론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공방이 자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게 뻔한데 지금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쐐기를 받고 정리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들을 뇌물하고 대북 송금 공모.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별개는 맞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상관성에서 볼 때 완전히 별개는 맞습니다. 지금 그 김성태 회장의 경우에는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겨우 1심 선고를 받는 상황인데 이거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줬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화영의 오늘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발 더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문제인 거고. 근데 여기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화영이 이재명과 공모했다라는 보고를 했다든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식의 어떠한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게 없다면은 그 어떤 공무원에서 어떤 공무원이 뭐 하급자가 한 게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공모의 증거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근데 이재명이 지금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떤 판단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현재 이재명은 참고인이죠. 이 사건에 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판결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명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나 무죄나 보다는 왜냐하면 벌써 공범이 유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유죄는 분명히 날 텐데 유죄냐 무죄냐 보다는 그 판결문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김건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랑 연계가 쫙 되는 게 연계가 된다는 게 구조가 같은 게 대북송금 공모 하면서 무슨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저 위에 이재명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점선을 막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권오수 그다음에 김건희 골드만삭스 출신의 뭐 선수 그다음에 2차 주가 조작했었을 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사장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따따에 그리고 저 위에 뭐 어떤 상급자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사인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마치 이 사람들도 공모를 한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저 김건희만 한 사람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갔어. 마치 상급자처럼. 근데 요 사람들의 점선 중에서도 한 3사람은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도 특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게 단순 쩐주 이 논리에서도 저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게 김건희는 거의 공모자였다라는 그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증권사 직원과의 거래랄지, 그 다음에 이상한 3억 그냥 탁 매도를 해버리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리고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랄지, 당시에 뭐 서울대 다니면서 무슨 그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명함하고 다닌 거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런 어떤 내부 공모랄지 이런 이야기는 또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덮어졌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또. 근데 이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판결문에 공소사실이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거고 어디까지의 근거를 통해서 유죄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언론이 그걸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그래서 담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가령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했다 뒤집었다 한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거는 또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부인하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단되느냐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심 선고에서 그러한 대목들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물론 2심도 가야 되고 대법원도 가야 되겠지만 검찰이 만든 그러한 공소 사실의 논리가 정당하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새로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검찰이 만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러한 공소 사실을 구성할 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했다면, 가령 예를 들면은 어디 모아서 관계자들의 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뭔가 뭐 강압적인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편의를 봐준 것인지, 그러면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그럼 앞으로 진술을 해서 이 공소사실을 구성해 나간다, 이런 것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당연히 오늘 1심 선고에 이러한 사실들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 분께 여쭤보면, 자, 평화부지사가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특정 기업이 북한과 관련해서 뭐 그 이제 광물질 개발한다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자 보고를 대통령한테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지사한테. 그럼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범죄 사실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보고는 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공모가 됐느냐 아니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지금 지자체의 책임자로서 그 이제 도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정보 보고받고, 그래요? 그거 잘 되면 좋겠네, 우리하고도 연결 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밝혀지면 범죄가 된다, 아니다. 그 조변 어떻게 그러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면 무슨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일반적인 그 대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게 범죄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남북사업협력법이랄지 이런 거를 위반하는 건가? 법 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 되지만은 이제 송금합니다라고 보고했어야 공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부수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과 연결하려면 어느 지자체도 뭔가 좀 협력 사업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을 다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네. 중요한 이제 지자체 사업일 수 있는데 이 진행 상황에서 김성태, 쌍방울이라는 이 그룹 회장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보고로 지칭되고 보고가 공모로 연결이 되어서 당신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몰고 가는 이 논리 구조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의무는 그게 뭐냐면 검찰은 그 검찰의 시각을 지금 말씀드리면 검찰은 그게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대가성이라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이 대가성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북한에 갔다가 무슨 압수수색하거나 북한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기는 얘기밖에 없는 건데 그 우기는 얘기 중에 상당한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게 그게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입장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입장이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회유나 권유 그다음에 뭐 형량을 낮춰주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대가성이 있는 어떠한 범죄 사실이 규명됐습니다라고 하는 공소 사실이 1심에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가서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게다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그 대가성이라는 것도 확 뭐가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가령 이제 뭐 김성태가 뭐 방북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재명이 뭐 1,000억을 받는달지 5천억을 받는달지 뭐 이게 이제 뭐 이게 알선 수재 뇌물 뭐 이런 거에 퉁치는 대가성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하면 정치적으로 방북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라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뭔가 시켜주겠지라는 식의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지금 대가성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확정되지도 않는 대가성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하지?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경기도지사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경기도는 북하고 접경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저개발 상태가 있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 지사의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계속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든가 뭘 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이 가능한 것을 상의를 하라든가 아니면 저개발 상태인 북접경지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대가성이 있다까지 연결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그 소설이야.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네.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소설이야. 지금까지 그 쌍방울 그룹의 내부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그거에 이제 발판으로 증거로 이용됐는데 검찰이 술판으로 회유했다는 게 지금 핵심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도 지금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고. 이제 술판과 관련돼서는 이화영 부지사 측 주장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에 지금 말씀하신 쌍방울 내부 관계자의 주장은 자기는 술판까지는 모르나 쌍방울 관계자들 다 불러서 일종의 진술을 맞추는 거를 했다. 검사가 네. 검찰이 진술을 맞춰가지고 자기들 의도에 맞는 방식으로 요 공사실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적합한 부당한 어떤 시도를 한 것이다. 라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명섭이라고 경기도의 국장도 나도 이화영과 똑같은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적었던 어떤 그 보고서라고 해야 돼 메모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수사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의혹을 가졌지만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를 꽤 맞춰보니까 완전히 이것도 대국민 사기극 비슷한 사기 수사다.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재명과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을 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에 채울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서. 근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워낙 많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 뭔가 이재명이 걸린 게 있다라는 일종의 확정 편향을 가지고 예. 그 전제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출발 지점부터 이게 엉터리고 사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수사를 왜 특검으로 가야 하느냐. 정말로 그렇게 하면 다 이제 까보자 그러면 다 국정원 자료도 보고 이번에 경기도 평화국장이
자기가 정말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까놓고 보자. 얼마나 이게 엉터리 수사인지는 곧 드러나게 된다. 이런 저는 관점에서 특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잠깐만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분장을 받다가 그 분장을 하시는 그 분장 아트 하시는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점집이 성황이래요. 이 점집이요? 예, 점? 시절이 이상하니까 네. 점집에서도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관해서 몇 개월 안에 김건희 씨가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다. 이런 거를 사주를 보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점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분 어떻게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그래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을 하십시오 그런 점집들을.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시절이 다 그냥 왕자 새기고 다니고 뭐 하도 이상한 이야기 천공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 점집에서 검찰에서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점집에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3개월 안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아니야. 올해만 벗어나면 김건희 다시 회생할 거야. 뭐 이런 검찰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점집 무당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아니 거지. 그 물어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아, 누가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고 다녔는지. 그거 안 되나요? 그걸 맞추게 되면 국기문란인가? 그 아니, 점집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래? 네. 그걸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죠?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됩니까를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를 들면 최경영 기자처럼 언론인 출신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걸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을걸요. 오히려 언론이 뭘 하나? 뭐 아니면 우리 스픽스 같은 우리 또 이런 이 돼서 뭐 얘기하나? 이렇게 보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은 김건희 씨에 관심이 많은 또는 김건희 씨의 측근인가?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네.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네. 경찰들이 그런 데 많이 갔어요. 점집에 아. 가고 뭐 그런 데 많이 갔거든요. 네. 가서 뭐 거기 결과를 알면 뭐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되나? 아니죠. 본인들하고 상관없이 보고서를 잘 만든 다음에 네. 윗선에 점집에서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본답니다. 보고하는 거죠. 예쁨 받으려고.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 뒤숭숭하군요. 일단 검찰은 뒤숭숭한데 검찰도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소환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미루다가 이제 거의 정권 말적 상황이 오니까 소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원석 네. 검찰총장의 기획 또는 계획 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지금 뭐 담당 부서에서는 수사를 해서 뭔가 기소를 한다거나 사법 처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취재 결과 파악하고 있고요. 이원석 총장은 지금 뭔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검찰총장 이후에 이제를 도모한다면 최소한 명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냥 포토라인에 세우자. 이걸로 끝이라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 전혀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충돌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이미 끝이 났다. 그냥 없는 걸로 끝이 날 것이다.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주가 조작은 했는데 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기소를 안 했고 이번에도 그냥 조사는 하는데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기소권 가진 검찰이 결론 내면은 특검에는 없는데. 그러면 거의 밀란 날걸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는 검찰은 그래요? 형식 논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안위에 가장 적정한 수준이냐. 검찰총장이 그러면 포토라인만 세우면 그 뒤부터는 자기가 할 일 아니다라는 거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미 부산고검장으로 내려갈 때 그것은 이미 끝이 났던 일인데 마치 지금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로 대형 또는 사법처리 수준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형식만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수일 변호사는 예전에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사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우병우 씨가 이제 검찰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들어갔지만 막상 가서는 조사 받을 때 그 다 사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죠. 후배 검사들이 일로 오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네.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를 근데 그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인 일마저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이루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의 속내도 사실은 포토라인에 세워서 검찰의 위신을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사실- 아니라면 사실 지금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뭉개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모자이크처럼 맞춰보면 그러니까 불기소를 할래도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도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이전부터 조사하던 수사팀, 그러니까 이전의 수사팀, 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수사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조사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진술서 낸 거 있잖아요. 예. 그 서면 진술서를 받고 그 당시 수사팀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서면 진술하고 우리가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안 맞아서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이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 예. 불러서 물어본다는 게 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를 한번 집어 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무슨 논리로 이거를 예를 들면 불기소를 할 것이냐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서 서면 진술서 낸 게 사실관계가 안 맞으니까 예. 그때부터도 그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수사팀이 어떤 분이 우스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해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한번 불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된다. 네. 불기소를 할래도. 네. 근데 그래서 아마도 수사팀은 부장검사급은 부르긴 불러야 된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냐? 비밀리에 부를 수도 있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인권 검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그러니까 뭐 지하로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사팀은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사한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안 먹히고 편이라고 믿겨지죠. 네, 안 예. 먹히니까 이원석 총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을 중간고리로 해서 이거를 나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막 불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원석은 근데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미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다 잘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수사팀의 의향이 맞춰지는 게 하나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면 그냥 이원석 총장이 소환합시다 버튼 누르면 소환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럽시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럽시다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서 저는 이게 뭔가 지금 법이 바뀌었나? 그렇죠. 룰이 바뀌었나? 제도가 바뀌었나?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며. 그 문재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에서 또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그 뉘앙스만 풍겨도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검찰의 중립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레벨에서는 부르지 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원수 총장이 언론에 대고 흘린 얘기가 결국은 대통령실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부를까요 말까요는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할 거잖아요. 물론 또 민정수석실은 그러라고 둔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 협의하지 않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혼나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방 맞고 혼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히 무력화된 다음에 아니, 깡패들 나라야. 무슨 뭐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뭐야?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법도 없어? 네. 완전히 무력화된 다음에 네.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림 뭐냐? 결국 불기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논리를 대지 않아도 되는 그림. 예. 시효가 다 지났어요. 안 따져도 돼요. 침대 축구 하다가 시효가 다 지나서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불기소하면 됩니다. 끝.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오늘도. 대체로 다 전망들이 일치하네요. 그렇죠. 과정이 어떨 예. 것이냐에 대해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요약하면요. 포토라인 세우고 불기소가 검찰 쪽의 생각이고요. 예. 포토라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 용산의 생각이고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정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알고 있지 못하면 예. 이 상황 설명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저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게 그거지 뭐. 작년 말부터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소환 조사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뭐 이분들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단 한 사람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조차 안 돼서 사실상 뭐라 그럽니까? 자천성 승진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유원석 총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문제는 자신의 소신대로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포토라인과 불기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용산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정기환 대표가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비분간개하셨을 때 오늘 굉장히 그 격양돼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 오늘 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생각이 저도 그냥 드네요. 김건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라야? 그러네요. 이게 김건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라야? 나는 이게 더 화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동일정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네. 게 참 이게 소설처럼 놀랍네요. 들립니까? 아니 근데 근데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너무 이 말이 동해유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네. 김건희가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동해유전은 정권에서는 20% 상식이죠, 라니까. 상식. 그게 상식이에요? 이 정권에서는 상식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는 그럼 법도 없어 이 사람. 어제 심지어 라이브 방송에도 나왔는데 네. 현충일 추념식에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라이브 방송에 그렇게는 안 나왔잖아요. 다른 데서 뭔가 혼자서 뭘 했다는 것만 그렇죠. 후일담처럼 전해지고 사진이 사진. 전해지고 뭐 이런 거지. 네. 이제는 라이브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믿고 나올까요? 어떤 자신감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다 보여주는 게 있겠죠.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뭐 오빠와 오빠 친구들, 오빠 후배들. 이후 상황에 대한 상당한 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네. 김건희 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계한 정치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고요. 정치본색 10시 50분으로 시간 옮기신 거 아시죠? 예. 많은 관심과 시청,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100만 갈 것 같습니다. 스픽스 90만 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이 금요일이군요. 예.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정치본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